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와 헌법소원으로 다퉈본다라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 처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는데 종국적으로 수사를 종결짓는 검사가 이 사람한테는 죄가 있지만 법정에 세울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까 그냥 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수사 이후에 검사가 추가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검사가 종국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그 의미는 같습니다. 죄가 있지만 봐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기소유예 처분이 주는 불이익이랑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는 사유만으로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법정으로 넘기지는 않았지만 검사는 판사처럼 준사법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다른 기관에서도 중요한 징계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검사가 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징계권자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이나 교사들의 징계권자도 이 사람한테 죄가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징계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신분을 가지지 않은 분이라면 물론 아까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에는 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외에 이런 신분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기소유예 처분 자체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민사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렸는데 이 때린 정도가 원체 경미해가지고 검사가 A와 B 사이에 화해도 없었고 합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A한테 기소유예 처분을 줬다면은 B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서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서 A가 잘못했다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 외에 보험 관련 사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청구나 불이익 등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공무원 등에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라는 사유만으로 그 공무원은 향후 공직생활 등에서 인사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만으로 향후 이 사람이 또 다른 사건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 향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든지 재판하는 판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도 검사가 한번 봐줬는데 또 이런 짓을 하는구만 이렇게요.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외국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일정한 그 나라 법령에 따라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목차를 한번 볼까요?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관계 법령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관계 기관에 기소유예 처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본인이 떼보는 수사 범죄 경력 자료 등에서 일시적으로 삭제가 되는 것이지 수사기관 내부에는 영구히 기소유예 받은 전력은 남습니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헌법소원 심판으로 이를 다투는 외에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이 된 시점에서 나중에 기록만 삭제하는 방법 같은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기소유예 처분에 어떻게 불복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혐의 즉 무죄를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는데 검사가 기소유예를 줬고 내가 그걸로 심히 억울하다 하면은 기소유예 처분에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즉 잘못된 수사로 내 행복 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이라서 반드시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지만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도모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으로 취소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가지고 헌법소원에서 당사자가 승소해서 취소가 된다.
그러면은 검사가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99%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검사는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주고 종결짓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아주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과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면 즉시 이것은 제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저랑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성범죄를 제외하면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인용이 되면은 검사의 형식적인 재수사를 거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로써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오늘은 기소유예 처분과 그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투는 방법까지 살펴봤죠.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 심판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면은 헌법소원 심판도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면은 즉시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에게 전화를 주시길 권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